그 이제 김호랑 소령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이제 정혜인 배우가 특별 출연을 해서 이제 김호랑 소령 역할을 했어요. 극 중에는 이제 오찬호 소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김호랑 소령을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떤 특전사령부에 사람이었습니까? 가면 네. 거의 매일 김호랑 소령하고 아침 저녁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김호랑 소령 입에서 나오는 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첩보원이니까 친할 수밖에 없죠. 그때 8개월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동안 있었죠. 비서실장인데 저보다 한 해 후배고 아, 또 사람이 얼마나 그 깨끗한 사람이냐 하면 네. 제가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김소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말이야 지금 나이도 이만큼 됐는데 자식이 없잖아. 우리 군인은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부인은 눈도 이제 거의 다 멀어져 갈 때요. 그리고 이러니 여보 부모들을 위해서 후사를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봐야 안 되겠어? 하고 농담을 했더니 김소령 하는 말이 반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눈이 멀고 저래도 우리 부모가 짝을 지어준 배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순간에 김소영 미안해 이랬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눈이 멀고 자식이 없고 참 보통 사람과 다른 배우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그 배우자를 부모가 정해준 배필이기 때문에 딴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반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고 결국 상관도 잘 모시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진짜 참군인이구나. 이런 군인 참 드물다. 이렇게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소령이 이제 뭐 그런 목사님은 인간이야. 그때 이제 농담처럼 그냥 나는 지나가는 농담처럼 일로 지나가는 얘기로 네. 여보 그래가지고 뭐 좀 한 건데 좀 눈도 괜찮은 여자도 좀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부모가 정해준 배필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고 나를 오히려 나무래도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많이 충격을 받아서 김호랑 같은 인물이 없다. 인품이 대단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 부인 얘기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때 이제 목사님이 비서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김호랑 장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호랑 소령이 실탄 7발을 장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호랑 소령하고 이제 나눈 대화가 아까 이제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보안대에서 나를 잡으러 온다. 예? 내 보안사에서 얘기는 총을 왜 가지냐? 사령관을 실탄 7발 가지고 뭐 할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김소령 얘기가 아니요. 지금 급합니다. 보안사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대기소대를 출동해가지고 좀 5분 대기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전쟁터입니다. 이러고는 딱 사령관실로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때 이제 정병주 사령관하고 김호랑 소령을 쏜 사람이 지휘자는 최세창 3여단장 공수여단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 현장에서는 박종규 중령이 그러니까 제 3여단 15대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럼 박종규 중령이 그 현장에서는 지휘를 한 건가요? 그렇죠. 현장에는 총격전을 박중령이 지휘. 와서 쏘라고 지시를 했고 아, 그런데 그 분이 그 안에 사령관하고 김소령이 있는 데다 대놓고 총부터 먼저 쏜 것은 참 잘못됐다. 예. 이 사람이 자기 밑에 부대대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맞습니다. 왔어요. 김소령이. 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친해요. 맞아요. 내가 김소령한테 그 박종규 중령 얘기를 많이 들었어. 사실 뭐 반대장 하면은 그 밑에 대대장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김소령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박종규 중령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좀 과격하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을 들이고 김소령 나야 문 열어 이러면 김소령이 보안대가 아니고 박중령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것이고 그러면 김소령 여보 이거 말이야 당신 이거 비켜 그래놓고 부대원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정병주 장관을 그냥 끌고 나오면 돼요. 실탄 빼도 그런데
왜 그런 충분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안 하고 거기에 대고 막 쏴버렸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그날은 직속상간 살해죄를 저질렀다. 직속상관 살해죄를 적용해야 이건 한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보통 사람 그 직속상관을 쏴 죽이는 거는 대단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군법으로도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엄하게 다르죠. 그건 사형감이죠, 당연히. 음.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지 상관에다가 총을 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해야 되죠.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네. 다시 한 발짝 더 물어갈게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9시 정도까지는 우리 그 109 보안부장 김정용 대령, 신우식 대령 이렇게 같이 해서 저도 한 2번 가시죠 권유를 했고 임무를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신우식도 얘기하고 김정용 부대장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병주 장군이 확실한 거야. 전두환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 하면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최세창 장군에게 네. 누가 했는지는 몰라. 전두환 사령관이 했는지 허삼수가 지시를 받아가 전했는지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알려지기는 최세창 장군이 정병주 장군을 연행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연행 임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박정규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문을 통해 가지고 최루탄을 터뜨릴 수도 있고 뭘 이 사람을 사살 안 하고 체포를 해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호영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날 아침에. 연행하라고 하면 연행을 해야지 왜 사살을 하고 총기를 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건 특전사 임무를 영 잘못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정 장군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최재창 장군에게 지시를 했어.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사령관이 한 걸로 심정적으로 믿어요. 최재창 장군에게 이리라 저리라 지시할 사람은 사령관 외에는 그 밑에 허삼수는 하평이가 뭐 사령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허삼수에게 지시했듯이 불응하면 쏴버려. 불응하면 사살해. 발포 명령을 체포조한테 줬잖아요. 정우영, 정병주, 정승화 잡으러 갈 때도 그러니까 막 쏴버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행하라. 불응하면 쏴라 하는 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 5.18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5.18 위원회는 5.18 것만 조사를 하고 12.12 때 발포하고 사살한 행위인데 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권한이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5.18이라는 것이 11.6에서 12.12, 5.18이까지 딱 잘라가지고 그 전에 건 조사 못하고 5.18 것만 조사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토막이고 근본을 못 찾잖아요. 지금도 5.18이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종합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1.6, 12에 가겠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언을 한 사람 없어요. 단지 12월 13일 정호영 장군이 자기 진정서를 쓴 것으로 해서 작전권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에도 실었는데 최세창 장군에게 지시한 사람은 전두환 사령이라고 보고 그 자리에 30단에 같이 있었어. 13 장기호, 오연단장이 장기호야 12기생 하나에. 그러니까 1여단, 3여단, 5여단, 135 여단장이 그 30단에 같이 있었단 말이요. 네. 그러면서 되돌아올 때 임무를 받고 왔을 거 아니냐. 그리고 12시 5분에 사령관실에 도착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전에 1여단은 9시부터 출정해가지고 이미 국방부 6번을 점령해버렸고. 근데 당시 이제 KBS 뉴스가 이런 보도를 해요. 특전사에서 정당 방위에 의해 김호랑 소령이 사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허위 보도죠. 이제 지금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허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허삼수가 12는 총 지휘자야. 우리 같은 예. 실무자에게는. 그러니까 처장님 지금 5시 뉴스에 특전사에서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살했어. 정당 방위를 한 것이고 정당 방위 과정에서 김호랑이가 사살됐다고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시정을 해야지요.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삼수가 나보고 야 인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 자식 반역자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부대고 같이 일을 했는데 예. 이거 쏜 것이 잘못된 이 방송이 잘못되자 그런 게 너 인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너 정신 차려. 지금 김모랑 소령 시체를 그 연근 아파트 가족에게 인계해. 인계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이 이제 오잖아. 그러면 너 똑똑히 보고해. 정당 방위라고 사살됐다고 보고를 해.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고 정호영 장군한테 보고를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후임. 나는 그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대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절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안장을 안 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았어요. 끊었지. 그래 놓고 내 혼자 생각에 야 이거는 완전히 김호랑 소령을 개죽음 만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김호랑 소령 같은 인물이 없어요. 내가 겪어본 게.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시 이제 전두환의 최측근이었던 허삼수 일명 우리가 쓰리허의 멤버죠. 그 중에서 허삼- 행동대장이니까 정성화 잡으러 간 게 허삼수.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허삼수가 김호랑 시체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부대장으로 치르거나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예. 그리고 그걸 정호영 사령관에게 똑바로 보고해. 너 지금 잡혀간 이후로 이제 보안반장이 그 현장을 보존하게 돼 있었어요. 그 총기도 전부 내 방에 갖다 놓고 뭐 전부 조작했는데 내가 그 수습하는 총 책임자인데 정호영 장군이 아침에 도착할 텐데 제대로 보고를 해. 이렇게 된 거지. 예.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후임으로 정병주 사령관의 후임으로 온 정호영 특전사령관은 김호랑은 훌륭한 군인으로 모범적이다. 부대장을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 전두환의 친구였던 정호영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정치적인 욕망이 없어. 군인이 정치를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해. 마음속에. 비록 54단에 있다가 12.12가 나니까 이 전두환씨로 쫓아온 거는 새벽 2시에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정호영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말이야 정승화 편을 들어야지 전두환이 편을 들지 모르게 지금 양분돼 있는데 너 지금 서울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 라고 지시를 받고 새벽 2시에 집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것이 아마 새벽 6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와보니까 전두환 씨도 아무도 없더래. 단지 있는 사람이 유학생 장군을 만났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학생 장군이 뭐냐면 당신이 말이야 정병주 없는 특전사령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당신을 시켰는데 가서 잘 하시오. 그리고 지금 부대를 바로 가시오. 그러는데 54단에서 전통이 왔는데 인사명령이 특전사령관으로 났다는 통보를 받아요. 정 장군이 오는 특전사로 오는 과정에.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한 3시쯤 이제 정병주 장군이 오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거 견장하고 휘장을 달아야 되잖아요. 사령관이 오면. 그래서 내가 정병주 장군이 어디에 있냐면 3층에 보안사 3층 수사과실에 가니까 한쪽 그탱이에 피 묻은 옷하고 견장 휘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띄가지고 거기서 물에 빨아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이걸 내가 한 부대에 돌아오니까 5시 반 6시 이제 이제 수삼수 통하는 그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있더니 그 사령관이 오길래 그 제가 이걸 견장도 이거 여기 다시고 휘장도 다시고 이게 사령관 표시니까 이걸 다시고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걸 전해주고 딱
처음 보는 사람. 나는 그다 육사 11기 하나회는 71년도부터 전두환 장군이 소개해져 가지고 그분들이 중령 대령일 때 내가 다 알았어. 육사 11기들 하나에는. 근데 정호영 씨는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 그래서 내가 정 장군님한테 딱 놓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거는 현지 상황, 실제 상황. 요거는 사령부 지시. 요거를 결정하는 건 사령관님이 결정하세요. 허삼수 지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예. 이거 군 내에서 총기를 쏴가지고 살상자가 생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김호랑 소령은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고 참 군인이야. 김호랑 소령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내 소관이요. 그러니 이렇게 하겠소라고 사령관이 와서 지휘 그 전체 여단장 모아놓고 지휘하는 게 8시인데 저하고 앉은 것이 한 6시 반에 1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딱 듣고 보더니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허삼수 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소신껏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인물이다. 절대 권력이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지휘권을 행사해. 그래서 그때 받은 인상이 오늘날까지 정호영에 대한 인상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호영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좀 더 검증도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뭐 뒤늦게 예를 들어서 12.12 군사 쿠데타 반란에 뭐 참여한 셈이 됐고 그리고 50에서 또 승승장구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도 하고. 12.12에는 참여는 안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 사실 가담한 셈이 됐다고 이제 가담한지 그 다음 날 뭐 그 가서 기념사진 찍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 그거고 또 이제 그 얘기는 잠깐만 언급할게요. 5.18 광주 사태 때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가져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지휘관이 누가 쏘라고 그러고 누가 명령을 했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재판 기록이나 모든 걸 보면 광주토의 책임은 정호영이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88년도 청문회 때인데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를 해보니까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당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해야 되니까 중간평가하면 쫓겨나게 되겠잖아요. 그냥 중간평가를 안 하려니까 여소야대니까 중간평가하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이 합쳐가지고 3당 합당을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88년도 5.18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정호영이를 제거하겠다. 이 김영삼의 김대중이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이 노태우 다음엔 정호영이 대통령 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 이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정호영이 대통령 될 사람을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노태우가 오케이. 그 정호영의 생사 여탈은 당신들에게 줄게. 쉽게 말하면 5.18 때 집어가지고 뭐를 해라. 그랬더니 그 김영지 총무하고 김윤환 노태우 비서실장하고 둘이 딱 만나가지고 정호영이를 제거하자라고 그 각서 그 문안에 정호영을 공직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호영이는 그때 88년 이후로 1966년 재판할 때까지 정호영이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실은 한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7년형을 받게 되죠. 네, 그거는 어쨌든 뭐 이제 5.18 때 한번 또 5.18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정호영 사령관은 뭐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사실 가담한 셈이 됐고 그리고 그 신군부가 세운 공화국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 어쨌든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충분한 자기 해명이 있어야 사실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군이 김호랑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안매장했고 가족들에겐 사망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 문제까지는 김호랑 시체가 어디간지는 모르는데 그때 이제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제 얘기는 김호랑 소령 시체를 내가 옮기는 건 보안반장이 옮기는 건 안 된다. 그건 사령관이 것이다. 내가 허삼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특전사 병사 장교를 죽은 시체를 내가 어떻게 가족이 인계하느냐? 그건 사령관이 오면 해야 될 일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항변했고, 그런데 이제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 그 의무실에 지금 시체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지시가 내리냐면 부대장을 치르고 국립묘지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디 이제 시체 안치소로 보내야 돼. 인근 병원에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보내지 않고 그 시체를 그 특전사령부 옆에 이런 야산이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은 거야. 겨울에니까 갖다 놓고 뭐 이래 뭘 가지고 이제 덮어놨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틀 후에 이제 장례식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장군 지시를 받고 그 시체가 가족인 게 아니라 의무실에서 안치할 장소를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 공터에 그 건물 사령부 건물 야산에. 뒤에 양터 야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거기 뒷산에서요? 뒷산에서. 왜냐? 가족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가족했지. 그때 그 형이 김오랑이 바로 친형이 왔는데 긴 장화에 진흙이 드득드득 묻은 아래 바지를 입고 현장에 도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원래 장례식은 연병장에서 추우니까 특전회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만큼 위에서는 전혀 못하겠는데 정장군이 해놓고 나니까 거기다가 전 부대원을 참석시켜가지고 올바른 장례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을 그 공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시체를 놓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했지요. 그러면 그 야산에 묻은 건가요? 안 묻었죠. 그냥 야산에다가 그러니까 묻지는 않고. 묻지는 않고 야산에다가 그때 추운 겨울이니까. 그러면은 그 시체는 어디로 간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장례를 지나고 네, 장례 지는 그다음에 그 시체는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국립묘지 그 관리소에다가 갖다 두면은 국립묘지에서는 이제 그 축사적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2월 달인가 그 김호랑 소령을 그 풍고를 그 묘지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를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김호랑 소령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야산에다가 갖다가 뒀다가 이틀 만에 장례식을 치른 건 맞아요. 그런데 매장은 그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얘기는 반란군들이 그 뒷산에다 묻었다가 뭐 장례했다는데 그 묻은 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나중에 김호랑은 이제 서울 국립현충원 제 29 묘역의 이장이 됐고 이게 1980년 2월 28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0년에 중령으로 추서가 됐고요. 2014년 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보국 훈장이 추서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의 고향에는 흉상이 세워졌고요. 예. 그리고 2021년 군 사망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김호랑을 전사자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네. 2021년에는 군 사망 신고 그때는 제가 가서 모든 걸 진술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술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 거기에 담당한 분이 지금 성함만 이르는데 군 경찰 경위 출신이 거기 이제 사망 조사위원회 나와가지고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대로 다 진술해가지고 이제 보고한 결과 전사자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건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육사에 이제 김호랑 소령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내가 흉상이. 이제 이게 언제쯤냐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건 미국 가기 전이구나. 이게 지금 사진이 음한데 제가 그 김호랑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김호랑 소령 묘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시사 전에서 기자가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시사 전에서 아까 말한 이런 도표를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기사는 이제 정의상 기자가 쓴 건가요? 예?
그 기사는 정의상 기자가 쓴 건가요? 기자가 그렇지 정의상 기자 같은데. 예, 시사저널 네, 예. 시사전에 정의상 기자 같아. 그래서 정의상 기자. 정의상.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때 이미 제가 이런 상황이 이게 박정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이고 최재창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미 내가 이제 사실대로 다 발표를 해버렸어. 그래